안녕하세요. 12월 14일 월요일 오늘도 투머치팟과 함께 오늘의 시장 분석을 통해서 내일의 종목을 같이 한번 선정해 보시죠. 최근에 3주 만에 약 4배 정도 거의 상승한 기업이 있는데요. 어떠한 종목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고 대체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머치팟입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추웠죠? 전국이 대부분 영하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번 혹한 같은 경우에는 17일 목요일까지 계속된다고 하니까요. 마스크 잘 써주시고 건강관리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도 투머치팍의 시황 분석과 함께 오늘은 코스닥이 조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엑셀바이오, 시젠, 대우건설에 대한 내용과 SKC가 플라스틱 사업에 진출했다는 내용, 로봇 시장에 대한 전망과 함께 아시아나 감자 확정 소식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증권사 리포트로는 현대오토에버, 녹십자 웰빙, 풀무원 삼성화재를 준비하였고요. 이 종목 급등 느낌이 온다에서는 오파스넷, 앱클론, 부강약품, 퓨처캠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텍, ECS, 재택근무와 음악병동 관련주가 큰 상승을 거뒀고요. 로봇 관련된 종목들의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실적이 좋아지는 게임주들도 관심을 가져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박셀바이오 같은 상장 종목 중에 무상증자한 종목과 함께 부강약품을 포함해서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 쪽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기업들이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투머치팍의 시황 분석입니다. 최근에 컨택트와 언택트는 5대5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개인들이 다시 한번 외국인과 기관에 치지 말자는 그런 열의가 보이면서 대형주 중심으로 안전한 우량주의 매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대형주가 안전하지 않을까 이런 흐름을 5대5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현대그룹사가 로봇 사업에 진출한다는 그런 소식이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고요. 전체적인 로봇 관련된 기업들의 오늘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로봇 기업들 중에서는 대부분 아직 실적에 나오지 못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떠한 기업이 진짜 실적에 나오는 로봇 기업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관련하여 백신 진단 시약과 혈장 치료, 치료제랑 또 키트주까지 코로나 관련해서 종목들의 이슈를 받고 있는 가운데서요. 반도체 쪽에서 PCB 사업과 DDR5 전환의 수혜를 볼 수 있는 PI 첨단 소재와 심텍 같은 종목들의 흐름이 좋아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적이 좋은 반도체 장비 관련주 한양 ENG, FST 굉장히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도 실리콘웍스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계속해서 삼성전자도 9만원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환율 하락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오리온 기업이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2차전지 쪽에서는 CIS와 EID 같은 종목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온실가스 쪽에서는 그린케미칼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골판지 쪽에서도 역시 영풍재지가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에 대한 우려가 다시 심해지면서 항공과 여행, 면세점, 카지노 같은 종목들이 살짝 조정이 있었고요. 사실상 종목별로 보면 그렇게 큰 조정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 컨택트로 바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뉴스 사항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이슈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정은경 중앙방역대책 본부장님께서요. 지금 확진자 현황을 봤을 때 앞으로 950명에서 1200명 사이까지 확진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동절기를 맞으면서 3차 유행이 본격화되는 것이 아닌가 이에 따른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정부 입장에서는 3단계까지 가게 되면 경제 지표라든지 여러 가지 쪽에서 너무 손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최후의 방어선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방역을 더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3주 만에 4배 이상 상승한 기업은 바로 SC 엔지니어링인데요. 산업 설비 건설업을 기반으로 정밀화학, 바이오케미컬, 제약, 식품 및 기타 산업 플랜트에 대한 설계 및 시공을 하는 그런 회사로 볼 수 있겠습니다. 중견기업이고요. 현재 시가총액은 약 1000억대인데요. 최근에 4월 정도부터 공시를 한번 살펴보시면 최대주주 변경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특별 관계자 지분에 대한 변동이 또 있었고요. 90억 규모의 공정개선 공사에 대한 그런 공시가 있었고 계속해서 가스기술공사와 또 에너지 프로젝트 협력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100억 규모의 유상증자 200억을 또 추가로 해서 우행 컴퍼니 쪽에 1249만 주를 양도하겠다. 이런 내용을 밝혔는데요. 11월 23일부터 오늘 12월 14일까지 거의
6,500원에서 지금 6,900원으로 4배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최대 주주가 변경되는 부분에서 주식을 넘겨받는다는 그런 쪽의 이슈가 굉장히 큰 것 같고요.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경영권 지분 다툼이라든지 최대 주주 변경, 주식 양수 양도 관련된 종목은 급등할 수 있는 종목으로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별도로 최근 온실가스 쪽에서 그린케미칼 또한 굉장히 큰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주식시장은 최근에 대형주 장세로 쏠려있기 때문에 지루한 흐름 속에서 몇몇의 중소형주들은 굉장히 큰 급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코스피 쪽에서는요, 개인들이 매수에 굉장히 큰 동참을 하였고, 코스닥 쪽에서는 의외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력히 들어왔다,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펄어비스가 게임 업종의 탑픽을 제시한다는 그런 좋은 정보 리포트가 나오면서요, 펄어비스가 단숨에 큰 상승을 하였고 종가는 6.37% 마감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코로나 장세 속에 언택트 게임 쪽 수혜주가 나오기 때문에요, 게임 관련된 종목들은 1월, 2월이 가장 큰 성수기가 되는 만큼 실적이 좋아지고 새로운 신작이 출시되는 그런 게임 쪽에 흐름이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특징주는 박셀바이오를 꼽을 수 있겠는데요. 무상증자 결정에 따라서 급등을 보였습니다. 박셀바이오는 오늘 보통주 한 주당 신주 한 주를 배정하는 1:1 무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를 하였는데요. 지금 공모가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9월 이후로 거의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꾸준한 상승이 나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항암 면역 치료제 쪽에서 굉장히 압도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술 특례로 상장한 이후에도 꾸준히 주목을 받고 있고요. 현재 시가총액은 1조 원을 벌써 넘어서면서 코스닥 순위가 42위로 점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매드팩토 같은 종목을 보셨을 때도요, 상장한 이후로 거의 큰 흔들림 없이 지금 시가총액 2조까지 왔는데요, 박셀바이오가 그 뒤를 잇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 코스닥 투자자별 순매수 상위 종목을 보시면요, 기관 쪽에서 펄어비스와 PI 첨단 소재를 많이 담았는데요, 이와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나오고 있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 제약, 헬릭스미스, 알테오젠을 담고 있는데요, 이러한 바이오 종목이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도 역시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지 카카오 게임즈, ST팜, 오스코텍, 솔브레인 같은 종목들을 담고 있다,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딱 코로나 장세로 인한 그런 모습으로 정확히 음압병동 쪽에서 오텍이 상한가에 도달하면서 좋은 흐름이 나왔고, GH 신소재, 신성 ENG가 뒤를 따르는 모습입니다. 재택근무 쪽도 굉장히 강했는데요, ECS 같은 경우에 대장주로서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그래프가 대부분 잠시 침체됐지만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대부분 마감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주가 3천 시대가 굉장히 희망적이라는 대통령님의 말이 있었습니다. 벤처기업의 주식시장에 떠오르는 주역이 된 것이 고무적이다라면서 제2의 벤처붐 확산이 경제 역동성을 보여준다는 그런 평가를 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개인 투자자가 1조 원 정도의 매수세를 보이면서요, 최근에 투자 심리 위축에 따라서 외국인과 기관이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는데요,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은 다시 한번 1조 원 정도의 매수세를 보이면서 전체 시장을 들어 올리려고 하는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우량주 중심의 대형주를 중심으로 매수를 하면서 안전한 쪽에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런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상위 1% 고수들이 매수한 종목을 보시면요, 역시 1, 2, 3위는 셀트리온 계열이고, 신풍제약과 제넥신, 현대바이오, SK하이닉스, 일양약품, 대웅제약, TLB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에 현대바이오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실적이 좋은 디바이스 ENG와 함께 로봇 관련된 기업 로봇스타 쪽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다시 한번 시젠과 녹십자 랩셀 쪽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치투자 종목 아이디어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가치투자 아이디어로 디바이스 ENG를 말씀드렸었는데 정말 26,000원대 이후로 지금 49,000원까지 수직 급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이백 같은 경우에도 30,000원대 정도에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44,900원에 도달하면서 이렇게 가치주는 결국 인정을 받고 있다, 이런 흐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인 종목들을 많이 되지 않으니까 살펴봐 주시고, 이 중에 투자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생각하시는 종목들은 투자 포인트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근로 의욕이 떨어지고 세금은 날아가고 이런 형국이 나오고 있는데요. 계약직을 볼 때마다 더 부러운 현상이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정부에서 실업급여가 꾸준히 잘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기업을 계속 바꿔가면서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그런 청춘들이 많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지급액이 굉장히 크게 불어나고 있다. 9월 말까지 563억이 반복 지급됐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제한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도 8월부터 시행 중이라고 하니까요. 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런 흐름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CJN 주가 오랜만에 상승이 나왔는데요. 올해 연간 매출 1조 원을 벌써 초과 달성하였고요. 14일 공시한 것에 따르면 지난해 1222억이었던 매출이 1년 만에 약 10배 가까이 상승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생산 능력을 최근에 더 확충하겠다는 내용을 밝혔는데요. 현재 2조 원 수준인 최대 생산 능력을 1분기까지 내년도 5조 원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밝혔습니다. 송파구에 위치한 생산시설과 함께 내년 1분기 하남 지역에 5개의 새로운 생산시설을 구축한다는 부분을 좋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배당금은 100원에서 1,500원으로 올리는 그런 배당금 계획을 밝혔습니다. 바이오 대장주 셀트리온에 대해서 외국계 그런 투자회사의 전망에 따라 굉장히 이슈에 말이 많은데요. JP 모건부터 시작해서 크레디트 스위스,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까지 보시면 대부분 21만원과 19만원 정도로 셀트리온의 하락을 예측하고 있고요. 노무라 증권 같은 경우에는 38만원으로 유일하게 매수를 추천하고 있는데 국내 증권사 14개 평균 보시면 37만 1,000원으로 좋은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외국계 투자회사 쪽에서는 대부분 과도한 기대는 버려라, 비중을 축소해라는 그런 쪽으로 고평가되어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코로나19 이슈에 묻혀서 고병원성 AI가 지금 굉장히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 내용이 좀 감춰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북 동물위생시험소가 간이 검사한 결과 양성으로 확인돼서 지금 정밀 검사를 진행 중인데요. 최근 조류 인플루엔자 관련해서 최근 폐사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고병원성 AI 확진 사례는 지난 1일 경북 상주를 시작으로요. 경기 여주, 충북 음성까지 나오고 있고 전남 나주와 전남 장성까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조류 독감 부분이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철저한 방역을 부탁한다는 내용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대우건설이 매각의 신호탄이 될 수 있냐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요. 최근에 이대현 KDB 인베스트먼트 대표가 대우건설 경영에 직접 참여하기로 하면서 건설의 매각 작업이 본격화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DB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대우건설의 최대 주주로 맡고 있고요. 산업은행의 구조조정 업무 전담 자회사로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대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금호 타이어 매각을 직접 지휘하는 등 구조조정 전문가로 뽑히고 있는데요.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KDB 인베스트먼트 초대 대표에 이 대표를 낙점한 경우도 이에 따른 배경을 풀이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대현 대표가 대우건설 이사로 직접 참여해서 주요 현안을 챙기고 기업 가치 제고를 통해서 매각 작업을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잘 나가던 HMM이 선원 400명이 파업 조짐이 일어나는 그런 빨간불이 켜졌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6년간 임금 동결에 이어서 사상 최고 실적을 낸 올해에도 사측이 1% 인상만 요구를 하니까요. 노동조합 총연맹에서 파업에 대한 그런 조짐이 나오고 있고 이에 따라서 주가에 좀 악재가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하여 최근에 반도체 시장에 그런 호황이 올 것이다. 좋은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14일 업계에 따르면 오후 대만의 북동부 해역에서 발생한 진도 6.7의 강진 여파로 인해서 일부 반도체 공장의 가동이 중단됐다는 이런 소식으로 인해서 또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 쪽에 또 수혜가 볼 것이다. 이런 쪽의 내용까지 연결이 되고 있고요. 디램 가격이 다시 한번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반도체 가격 상승세가 이번 달에는 영향을 주지 않겠지만요. 향후 가격 반등이 충분히 발생할 것이다라는 좋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SKC가 폐플라스틱 친환경 열 분해유 사업에 나선다는 내용을 밝혔는데요. SKC는 14일 울산시청에서 울산시와 친환경 자원화 사업 신설 투자 양해 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폐플라스틱으로 산업용 열 분해유를 만드는 친환경 자원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지금처럼 비닐과 플라스틱이 매년 바다로 800만 톤이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 추세면 2050년이면 바닷속에 버려진 플라스틱이 물고기보다 더 많아진다는 그런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SK PIC 글로벌은 울산 공장 인근 5만 제곱미터 부지에 약 1,000억 원을 투자해서요. 열 분해유를 생산하는 친환경 자원화 설비 공장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폐비닐류 기준 연 6만 톤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단일 설비로는 최대 규모가 될 것이고요. 계속해서 글로벌 기업과 협력하고 있는 만큼 2023년까지는 완공을 해서 하겠다는 그런 구상을 밝히고 있고요. 역시 SKC도 울산시와 함께 정부의 2050 탄소 중립 추진 전략에 이렇게 사업 투자를 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앞으로 이에 따른 큰 수혜가 예상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순환 경제를 이뤄서 ESG를 실천하는 기업 쪽으로도 SKC가 엮이지 않을까 좋은 쪽의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 뭐래도 로봇 시장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사실상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로봇 사업은 좀 갈 길이 많이 남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장기적으로는 2023년까지 990억 달러, 2025년에는 1772억 달러까지 로봇 시장의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대차 그룹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올 것 같고 로봇 기술이 적용된 자율주행차, 드론을 이미 제외하고도 굉장히 가파른 성장사가 예상이 된다. 그런 쪽의 내용을 볼 수 있고요. 자율주행차 등 모빌리티 분야에 계속해서 로봇 기술을 적용한다면 앞으로 범위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 모비스와 현대 글로비스 물류 사업도 당연히 로봇 기술 도입될 예정이고요. 글로벌 경쟁력이 더욱 격화될 전망 속에서 앞으로 AI 쪽에서 로봇이 많이 나올 것이다. 이런 쪽의 흐름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인 배송 시스템이라든지 로봇을 연계한 사업들이 굉장히 펼쳐질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언택트 비대면 트렌드 확산, 로봇 사업의 발전이 더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인수를 계기로 해서 로보틱스 분야의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겠다는 그런 게임 체인저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일부터 18일까지 2020 물품 조립 AI 로봇 챌린지가 열려서 4개 팀이 경연하는 등 이렇게 로봇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고요. AI와 로봇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LG전자는 올해 500개 업무에 로봇 프로세서 자동화 기술을 적용해서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하면서 업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분야로 올 연말 기준에만 해도 최근에 총 950개의 업무에 적용을 했다고 하는데요. 계속해서 직원들을 번거롭게 하는 회사 시스템을 찾지 않아도 되는 일은 이런 관련된 로봇 프로세스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의 공시를 보시면요. S&T 모티브 같은 경우에는 현대 트랜시스에 1611억 원 규모의 전동 오일 펌프를 공급하겠다는 공시 내용을 밝혔고요.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122억 원 규모의 P&O 케미칼 출자를 결정하였습니다. 키다리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레진 엔터테인먼트와 1대3 비율로 주식 교환을 결정하기로 밝혔고요. 오늘 솔브레인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공모 유상 청약이 있었고 MS 오토텍은 보통도 추가 상장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 회사들 중에서 CB 발행이라든지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모두 현대 모비스를 담았다는 부분에 주목을 한번 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외에도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은 두산 퓨얼셀과 녹십자까지 같이 담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래프톤 스마일게이트 RPG 쪽에서 내년 공모주 시장에 K 콘텐츠 관련된 종목들이 출격한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웹툰 중심의 카카오 페이지도 다시 한번 관심을 받을 것이다 후보에 올랐습니다. 특히 내년도에 크래프톤과 스마일게이트 RPG 등 다양한 기업들의 공모주 상장을 통해서 앞으로 게임 관련 종목들에 큰 관심이 더 쏟아질 것이다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카카오의 콘텐츠 플랫폼인 카카오 페이지도 내년도 IPO를 목표로 하고 있고 기업 가치가 최대 4조 원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요. 이쪽 게임 시장과 웹툰 시장 쪽에서의 관심을 쏟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다. 백신이 계속해서 도입되는 가운데 미국에서는 1억 명분까지 빨리 접종을 실행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중국 시노팜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백신을 맞고 팔 마비에 관련된 그런 증상을 보이면서 결국 임상을 중단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페루에서 이상 증상이 나왔다는 건데요. 바레인은 오히려 또 사용 승인을 하면서 계속해서 한번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시아나 같은 경우에는 3대1의 무상 감자가 확정되었다는 소식이 나왔고 임시주주총회에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무상 감자 안건이 가결되어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한항공 아시아나 통합에 순항 좋은 소식이 들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인수 절차의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폭스바겐 코리아는 스마트 비즈니스 세단 신형 파사트 GT를 출시하고 사전 계약을 실시한다고 밝혔는데요. 드라이브 핵심 기술 중에 하나인 트래블 어시스트를 활용해서 시속 210km까지 자율주행이 가능하며 약 15초 이상 스티어링 휠을 조작하지 않아도 경고 없이 주행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장점이 있다. 같이 투자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시면요. 폭스바겐 신형 파사트 자율주행 한번 타보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의 리포트는 현대 오토 에버인데요. 현대차 소프트웨어 결정체로 거듭나다라는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현대 오트론 반도체 사업부문 외 현대 MN소프트와 함께 2021년 4월 1일부로 인수 합병이 되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현대 오토 에버는 1.94조 원에서 합병 이후에는 시가총액 3조 원에 육박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기술 집약적인 그런 기업이 될 것이다. 이런 쪽에 좋은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연 매출 2조 원 플러스 알파 1,000억 원에서 커넥티드카 가입자 2년 내에 1,000만 대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동종 기업 대비 밸류에이션 부담도 장기 시너지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완화될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성장성 측면에서 봐달라는 그런 레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십자 웰빙인데요.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호조가 하반기 매출 성장을 이끌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사업부의 B2C 판매 호조가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명절 시즌 중 제품 수요 증가로 3, 4분기의 매출이 집중되는 만큼 앞으로 좋은 흐름이 나올 것이다라는 내용 나오고 있고요. 피험자 투약 조기 완료로 임상 이상 발표가 앞당겨질 전망이기 때문에 십자 웰빙이 진행하고 있는 치료제 부분의 임상 실험에서 굉장히 파이프라인 쪽에서 좋은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런 쪽의 수익 가치에 대한 기술력 발생이 있을 수 있다는 좋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도 영양치료 주사제의 견조한 성장까지 이뤄지는 부분에서 녹십자 웰빙을 좋게 봐달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풀무원인데요. 해외에서 성과가 꾸준히 지속된다는 부분을 좋게 봐달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 2021년 같은 경우에는 연결 영업이익 28% 증가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간편식에 대한 수요 확대, 판촉 경쟁 완화 등 다양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해외 법인의 높아진 이익이 풀무원 쪽에서 굉장히 가시성이 긍정적이다라는 부분을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포트폴리오를 개선해서 적자폭이 굉장히 축소되고 있고 내년도부터 실적이 나는 종목으로 한번 봐달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삼성화재입니다. 2021년에도 보험 업종 내에서 고르신다면 탑픽으로 추천을 드리는 삼성화재라고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0년 3분기 순이익 1956억 원으로 22.4% 상승을 하였고요. 단기 순이익도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 업종을 좋게 보는 이유는 2021년 코로나19 사태 안정화로 인한 금리 상승에 수혜가 기대되고 있고요. 당분간 자동차 보험 및 장기 보험 관련 사고 청구 건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다는 부분, 견조한 실적 전망이 내년도에 나오고 있다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업계 기준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의 RBC 비율도 장기적 관점에서 건전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내용으로 목표 주가 25만 5천 원으로 삼성화재를 탑픽으로 꼽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종목 급등 느낌이 온다는요. 오파스넷을 꼽아봤는데요. 거래량이 서서히 돌파하고 있고 전고점을 이미 뚫었고 큰 상승이 나왔는데요. 15%에서 머물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자리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앱클론 같은 경우에는 이틀 정도에 걸쳐서 거래량이 서서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9% 이상으로 밀리지 않는 흐름을 보이면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있고 부강약품 같은 경우에도 오랫동안 행보 끝에 거래량이 드디어 들어왔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을 더 받을 수 있는 자리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퓨처캔 같은 경우에는요 급등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림을 만들어가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다시 한번 실린 부분에서 조정이 나오더라도 또 올라갈 수 있는 자리로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스머츠팍의 저평가 가치주 종목이고요. 오늘 코리아센터와 노바렉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기 때문에 목록에서 삭제를 하였고요. 추가적으로 앞으로 현대 오토에버를 12만 5천 원까지 예상을 하고 있고요. 현대 제철을 4만 7천 원까지 목표가를 제시해서 최근의 흐름은 현대그룹 관련된 종목들이 좋기 때문에 이쪽에 한번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종가는 좀 빠졌지만요. 오늘 T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사업까지 진출하고 있고 로봇 관련된 회사 중에 실질적으로 실적이 나오는 기업이기 때문에요. 장기적으로 좋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디바이스 ENG는 이미 목표가를 달성해서 향후 다른 종목들을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민엔지라든지 한컴 MDS 계속해서 좋은 흐름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쪽을 중점으로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포조선과 한국조선해양은 시간이 좀 걸리지만 항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투머치팍과 함께 오늘의 시장 분석을 해보셨고요. 3주 만에 4배 상승한 이런 급등주들이 나오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굉장히 낮은 종목 중에서 경영권 지분 다툼이라든지 어떠한 이런 최대준율 변경에 대한 이슈가 있는 종목이 만약에 실적이 더 좋아진다면 가치주로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시작점 자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머치팍이었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